배선 시공하기 6번. 오늘 6번째 단계는 오늘의 학습은 간선과 분기회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 모듈은요, 배관 배선공사 88에서 8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간선과 분기회로. 먼저 저번 시간까지 간선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오늘은 분기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회로를 처음에 할 때는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 설계의 첫 번째는 분기회로의 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간선에서 몇 가지의 분기회로를 나누어질 것인가, 그 양을 결정하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 분기회로에 들어가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간선보다 조금 더 가늘겠죠. 이 전선의 굵기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분기회로는 분기회로를 몇 번 할 것인가, 몇 개의 분기회로로 나누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분기회에 들어가는 전선은 얼마만큼의 굵기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분기회로의 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기회로는요, 전체 설비 용량에서 분기회로 용량만큼 나누면 됩니다. 전체 설비 용량에서 분기회로 용량만큼 나눈다. 식으로 보면 분기회로의 용량분의 설비 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비 용량이 100이라고 쳤을 때 분기회로를 10만큼 나눠주면 10분의 100 해서 총 10개의 분기회로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분기회로로 나누시면 됩니다. 사용전압이 220V인 즉 일반적인 주택 옥내 자봉내 공사의 경우 보통 15A 하나에 20A의 분기회로로 나눠지는데, 이때는 하나의 분기회로를 3300으로 계산하고 나누시면 됩니다. 즉 설비 용량에 비해서 분기회로 용량을 3300으로 적고 나누시면 됩니다. 단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 기구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전기 기계 기구라고 하니까 매우 작은 기계라고 생각하겠지만, 일상적인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다 소형 전기 기계 기구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에 들어간 전기는 3300VA로 나눈 3300을 분기회로의 용량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설비 용량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특히 주택 옥내 전압공사는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주택 옥내 전압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자주 하는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220V에 15A, 20A 등의 암페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분기회로에 대해서 권장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분기회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면적에 따라서 분기회로가 나누어집니다.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많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분기회로수가 나누어지는데요,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 권장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도 되고요, 더 많이 쪼개셔도 되고요, 조금 덜 쪼개도 상관없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면적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택 면적은 평이죠. 평. 한 평, 20평, 25평 이렇게 될 텐데요, 이 평수는 현재 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한 평은 보통 3.3제곱미터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0제곱미터 이하. 그럼 50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방 하나 혹은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원룸 정도 사이즈가 50제곱미터 되는데, 원룸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보통 원룸이라든지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기회로를 3 플러스 A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분기회로 나와 있죠. 3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등 하나, 부엌 하나, 부엌 이외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코센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코센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전열이라고 합니다. 전열. 그래서 전열 공사에는 전등용 즉 전등용을 조명 일반 코센트는 전열에서 조명이 하나, 전열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분기 회로를 나눈 이유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데요. 앞차시 이야기했는데 분기 회로는요 각각의 용도별로 쪼개 놓았을 때 혹여나 하나가 고장나면 어느 부분이 고장나는구나 확인할 수 있게 파악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분기 회로는 보통 용도별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일반 집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전등용 같은 경우 조명은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를 전열을 두는데 부엌과 부엌 이외로 나눠집니다. 부엌과 부엌 이외로 나눠지는 거다.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 것도 있지만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부엌과 부엌용 이외의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때 전격 감도 전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조한 상황에서 방에 있는 거는 30mA가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지만 부엌같이 혹은 화장실, 욕실, 부엌 같은 경우는 물기가 많고 습기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30mA보다 낮은 15mA짜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열이 부엌용이라고 적혀있지만 습기가 많은 곳 혹은 물을 사용하는 장소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장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총 3개, 전등 하나, 부엌 하나, 부엌 이외 하나. 그래서 총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뒤에 근데 알파가 있는데요. 이 알파 같은 경우는 A는 단독 회로인 경우에는 3보다 하나 더 초에도 상관없습니다. 220V 3kW 이상의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20V 3kW 앞부분에서 분기 회로의 기본 용량을 3,300으로 잡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3,300을 VA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이 정도 3,000kW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클 경우에는 분기회로 하나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용 크기 때문에 또 다른 분기회로 하나 더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여러분이 집에 쓰는 것 중에서 3kW 이상이 될 게 어디 있느냐? 주방용이나 주방에 있는 냉난방 장치 같은 경우에는 3kW를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따로 하나를 단독으로 줘야 된다란 말입니다. 주방에서 쓰는 냉난방 장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덕션 혹은 하이라이트 같은 이런 아이들인데요. 이것이 원래는 없었지만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사용되면서 보통 인덕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에서 열이 발생한 아이는 전기를 매우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단독으로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제품은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방의 인덕션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데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나서 혹여나 전기 용량을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보통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원룸이라든지 원룸에서 거실 하나 있는 정도는 3+A 보통 3개 정도의 분기 회로로 나누고 이럴 때는 뭐 단독 회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 정도 크게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분기 회로수를 보면 전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엌 있고 부엌 위에 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제곱미터 이하는 똑같고요.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 하면 보통 30평대 정도 30평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분기회로가 하나 더 추가돼서 4개는 나눠진다. 못해도 4개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4개가 전등 하나, 그 다음에 부엌 하나, 부엌 위에 전열이 2개가 포함이 됩니다. 부엌은 하나지만 부엌용 이외에 2개가 있는 이유는 30제곱미터 되면 방이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고요. 보통 방이 여러 개의 경우에 그 방을 하나의 분기 회로에 잡아버리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2개로 나누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전력량을 분배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분기 회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혹은 3개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
주택 옥내 제약 공사를 여러분들 공사하시다 보면 공사하실 때 전선이 길게 들어가면 길게 들어갈수록 차단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앞 시간에 여러분들 전압 강화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K식 규정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수치가 있는데, 보통 전압 강화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전선이 길면 길수록 차단기에서 멀어질수록 전압 강화는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00제곱미터 혹은 130, 170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분전압에서 하나의 라인으로 다 돌아서 오기에는 마지막 끝부분이 분전압 출발보다 너무나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 회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혹은 전등도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길이가 길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길이를 일정 길이 이하로 전선이 너무나 길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회로 수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작정 전기를 적게 쓰니까 여러 개 연결이 되겠지가 아니라, 길이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전압이 떨어지니까 길이에 따라서 일정 부분 더 분배를 해야 되는구나 까지도 고려하셔서 분기회로 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있을 때는 17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7개, 2개, 3개 보통 이렇게 되겠죠. 이 분기 회로가 여러분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만약 저희 집 2층입니다. 집에 복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층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1층과 2층에 배전반을 각각 별도로 둬서 2층도 따로 별도로 분기회로를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분기회로는 여러분들이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구나, 그 이유가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눠진 이유도 있고요. 크기가 커지면 전선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나눠진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기회로는 보시면 가장 앞에 보통 조명 하나, 그 다음 전열 이렇게 2개 파트로 나눠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차단기를 열어보시면 조명뿐만 아니라 조명, 전열 있고 제일 뒤에 화장실, 욕실용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쓴 집은 에어컨 같은 것도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덕션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해있는 이 권장 분기 회로수보다 더 많이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쪼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하지만 많이 쪼개면 쪼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많이 사용했을 때 들어오는 메인 전원, 메인 간선에 대한 전기도 꼭 고려하여서 여러분들이 분기 회로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기 회로 수를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분기 회로의 수를 결정했다면, 이 분기 회로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쓸지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전기를 결정하였으면 이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해야겠죠. 간선처럼 간선도 전류의 크기, 허용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전선의 굵기가 가장 먼저 결정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똑같이 분기 회로의 종류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분기 회로를 많이 줬느냐? 그럼 전선이 당연히 굵어지겠고요. 분기 회로를 적게 썼다. 그러면 전선의 굵기가 가늘어질 겁니다. 이때 전선의 굵기는 전압 강화 및 허용 전류의 규정을 고려해서 꼭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분기회로마다 모든 분기회로에 일정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날까, 혹은 얼마만큼의 전류를 사용하게 되고 소모를 하게 될까, 허용 전류가 얼만큼 있어야 될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선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선의 굵기를 결정한 것을 참고하셔서 분기회로의 굵기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기회로의 전선의 굵기를 표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책에. 여러분 표를 보시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일을 많이 하시면 이 표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표를 외울 때는 표를 외우기보다는 표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를 찾고 나면 그 표를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기회로의 종류가 여러분 보면 15, 20, 20, 30, 40, 50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회로의 종류는 앞에 차단기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얼마만큼 크게 차단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보통 저압의 경우에는 50A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0A 초과할 때는 통틀어서 하나로 뭉쳐버리고요. 보통 15에서 50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A의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퓨즈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이 분기 회로에 따라서 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선, 고리를 사용한 전선의 경우에는 사실 15A 이하, 50A 이하를 동이 아니라 알루미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선을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때 전선의 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가로에서 용량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동전선의 경우 보통 2.5, 2.5, 4, 6, 10, 16 등의 순으로 점점점 커집니다. 이때 2.5는 여러분 2.5 제곱미리를 뜻하는 거고요. 이 2.5 제곱미리는 연선과 요즘 단선이 예전에는 단선은 밀리미터, 연선은 제곱밀리미터를 하였다가 최근에는 합쳐서 그냥 제곱밀리미터를 거의 기준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A, 20A까지는 2.5를 사용합니다. 2.5.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집에 들어온 전선은 최하가 2.5겠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의 분기회로는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15A, 20A일 경우에 330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5A, 20A 이하의 분기회로는 거의 쪼개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보통 15A부터 20A까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 굵기가 2.5제곱미리 이상을 쓴다, 흔히 말하는 2.5 스퀘어 이상을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A의 퓨저가 있을 때는 4 스퀘어를 쓰고요. 30A는 6 스퀘어, 40은 10, 50에는 16 등 점점점 커집니다. 일반적인 가전집에서는 보통 메인에 30A를 쓰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기를 6으로 많이 잡고요. 그 다음 나가는 것은 20A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2.5로 많이 잡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이 점점점 커지면서 용량이 전기를 많이 쓰면서 40A, 50A 등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옆에 라이팅 덕트가 따로 있습니다. 라이팅 덕트 같은 경우는 굵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라이팅 덕트에 사용되는 양을 15A짜리, 15에서 20A, 20, 30 등 여기 있는 분기회로 종류랑 똑같은 허용 종류의 라이팅 덕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기점에서 하나의 수구까지 이하가 길이가 3m 이하일 때 분기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첫 번째 라인은 그 전등 분기 이건 뒤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분기점에서 하나의 수구까지 길이가 3m 이하일 때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기억할 부분은 3m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굵기보다 한 단계 낮은 것 혹은 두 단계 낮은 걸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3m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동전선 굵기 옆에 여러분 가로가 있었습니다. 이 가로는요, MI 케이블이라고 해서 전선의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를 쓰면은 이런 케이블을 사용하면 15A에서 1.5 제곱미리도 1.5 스퀘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더 낮은 전기를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MI 케이블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동전선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를 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선 규정상에서는 2.5 주택 옥내 저압 공사의 최소 굵기는 2.5라고 정해져 있기
있습니다.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만일 분기회로에 접속하는 전구선 혹은 이동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이 0.75제곱미리 이상을 하고 부하 전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기회로에 접속하는 전구선 혹은 분기회로부터 출발하는 이동 전선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제곱미리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케이블류, 코드류는 기본적으로 전선류는 0.75 이상을 쓰고요. 0.75 이하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일부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전선의 전류 같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0.75mm 이하 같은 경우 어디까지 했지? 모르겠어. 다시 여기서 다시. 고. 자, 갑니다. 분기회로에 접속하는 전구선 이동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이 0.75제곱미리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하전류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분기회로에서 출발하는 전선이나 이동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이 0.75제곱미리 이상이란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선과 케이블, 즉 전기가 사용되는 전선과 케이블은 최소 0.75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마 필기 공부하시면서 한번 더 보셨을 거고요. 아마 암기하셨을 겁니다. 0.75제곱미리가 최소의 굵기이고요. 이것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보다 가는 경우에는 전선이 끊어지기가 쉽고요. 충분한 전기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사실 거의 이것보다 작은 전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 광 케이블은 이것보다 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선은 이것보다 커야 됩니다. 이동 전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탭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 여러분이 보고 있는 멀티탭들 보시면 거기에 전선의 굵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1.5제곱미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콘센트에 들어가는 전선은 여러분 앞에서 배웠듯이 2.5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꽂혀서 나오는 멀티탭은 1.5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콘센트에 꽂을 걸 멀티탭에 연결했을 때 멀티탭을 보시면 꼭 유의사항을 자세히 보시고요. 거기 유의사항에 얼마 이상의 전기는 꽂지 마세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꼭 지키셔야지, 안 그러면 전기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멀티탭 구입할 때 잘 안 보시는데요. 멀티탭을 보실 때 전선의 굵기가 얼마이구나,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전기를 쓸 수 있구나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기계가 전기를 많이 쓰느냐 알고 싶으면 전선에 나오는 코드 꽂히는 전선의 굵기를 보시면 굵을수록 전기를 많이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 20A 적혀 있습니다. 20A 표지의 한정 이상의 경우, 앞에 표에 보면 두 번째까지가 20A 표지였고요. 그 이상의 경우에는 첫 번째 15A, 앞에서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15A 혹은 20A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1.5제곱미리, 0.75제곱미리 이상이면 되지만 20A의 표지 한정의 경우에는 무조건 1.5제곱미리 이상을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보고 오늘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 4-11 밑에 표를 보시면 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 4-1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A 및 20A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의 전선 굵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15A 및 20A를 가장 많이 보여주느냐? 여러분 집에 쓰는 것이 다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기회로 과전류 차단기 해서
최종 마지막에 수구까지 전선 길이가 전체 얼마 40m 이하인 경우. 앞에 전압이 중요합니다. 220V씩.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말했죠.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뭐죠? 이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220V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380 그 이상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B 이런 B라 적힌 부분이 배선용 차단기, 여기 과전류 차단기 여기 달려 있고요. 여기서 이 동그라미가 마지막 수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총 거리가 40m 이하의 경우에는 동전선을 2.5제곱미리를 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은 거의 다 40m 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길이 다 2.5제곱미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처음부터 220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거리가 40m를 넘어간다. 그 중에서 60m가 안 되는 경우 40에서 60m 사이 예를 들어서 50m다. 그럴 때는 50m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를 쓰지만 처음으로 출발한 전선은 4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처음 출발한 이 부분은요.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서 최초 수구 분기점까지 최초로 처음으로 나와서 쪼개지는 나눠지는 이 부분까지는 4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2.5 내려가는 거 2.5 나가는 거 2.5 내려가는 거 2.5 나가는 거 2.5 내려가는 거 2.5 모든 걸 다 2.5를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이를 보실 때 마지막 제일 긴 길이가 60m 그래서 이것보다 안 되는 40m예요. 그래서 다 2.5를 작업하고 싶어 하죠. 만일 220V인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단상인 경우 60m를 초과하고 80m 이하인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m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70m의 경우 여기서부터 마지막 한계 마지막 하기 직전까지 마지막에 들어있는 분기하는 직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얼마로 4로 가서 중간중간마다 분기해 나가는 걸 2.5로 보내는 겁니다. B가 일종의 간선처럼 가고 여기서 2.5로 보내는 거죠. 쪼개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2.5로 나눠진다. 이 부분만 2.5로 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80m 이하까지만 나와 있는데 왜 80m 이하까지 나와 있느냐? 80m 이상은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전압의 강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220V를 80m 이상 시공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전압이 제대로 원활망되지 않게 기기의 동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80m 이상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그래서 기억하실 게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길이를 40m 이하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고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40m 이렇게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길이를 일부러 40m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분기회로를 1개를 2개 혹은 3개로 쪼갠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표를 한번 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은 크게 2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회로의 수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 분기회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비 용량을 알고 있으면 그 설비 용량에 맞춰서 분기회로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집 같은 경우는 설비 용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넓이에 따라서 분기회로 수가 결정되고요. 이때 결정된 것보다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다. 분기회로는 여러 개 쪼개도 상관없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기회로를 많이 쪼개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많이 쪼갰을 때는 작업량이 늘어나고요. 공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쪼개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한 만큼 권장보다 조금 더 하는 건 상관없지만 권장 이하는 위험하고요. 권장을 지키면서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기회로의 전선 굵기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암페어에 비해서 처음
붕괴로 전선 굵기는요, 전선의 허용 전류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길이가 길어질 때 떨어지는 전압 강하까지 고려해서 전압 강화와 허용 전류를 참고하셔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집에서의 최소 기본 굵기는 2.5제곱미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2.5mm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5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여러분 1.5가 편하다고 해서 연습하지 마시고 일반 집을 위해서 2.5 스퀘어로 연습하셔야만이 여러분 집에 있는 전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2.5가 아닙니다라는 집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전선이 이거보다 가늘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때 많이 리모델링 하실 때는 이거보다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 자체를 아예 다 바꾸시든 교체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집은 2.5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 그분들은 아빠 그거 끊어주세요. 저희 집이 2.5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 그분들은 전선의 굵기가 2.5로 바뀌기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어진 집들은 다 2.5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간선과 분기회로 3번을 보았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 오늘 학습은요, 간선과 분기회로 3번을 보았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왔었는데요. 간선이 무엇인지, 간선의 굵기, 간선의 허용 전류 등등 쭉 보았고요. 그 다음에 분기회로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았습니다. 책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내일은요, 여러분들 배선 시공하기 1번 들어갑니다. 내일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파트 자체가 여러분들이 매우 집약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명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도는 좀 느리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참고하시고 혹여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인터넷 등을 찾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학습 정말 수고하셨습니다.